난 단박 잘 살 테야. 박완서. 골이 비었으니 외제광이지. 벌써 본지 2, 3년이 지난 일인데도 좀 더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안부나 물으며 지내는 친지한테서 결혼 청첩장을 받았다. 사업이 잘 돼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문대로 참으로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피로연까지 참석했는데도 집에서도 큰 잔치를 벌이는지 집에까지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 그럴만하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양을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마구 잡아 끌며 딸을 기르는 사람은 꼭 받아야 할 게 있으니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딸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이 슬그머니 동했다. 딸 기르는 사람이 꼭 봐둬야 할 게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어름어름 사람들에 휩쓸려 차를 타고야 말았다. 그 댁은 신부댁이었고 손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건 바로 신부의 혼수였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한마디로 혼수라 부를 수 있을지 나는 하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나이까지 혼인 구경도 여러 번 하고 부잣집 혼수도 더러 눈여겨봤지만 이건 그 정도의 안목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결혼하면 곧 둘이서만 살림을 나서 살 거라는데 냉장고도 최신형, 최대형, 최고급의 외국 제품이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없는 게 없고 구경을 해도 한이 없었다. 몇십, 몇백 명의 손님을 치러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식기들, 우아한 그라스, 정갈한 은반상기, 세트로 된 각종 요리기구, 화려한 범랑 식기, 육중한 토프론 식기,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주방 용구들이 하나같이 외제인 것도 놀라웠고 너무너무 양과 종류가 많아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엌의 넓이를 나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부엌세간이 이럴 때야 방에 놓을 가구 준비가 어떻다는 건 누구나 쉽게 짐작이 갈 줄 안다. 한식 안방에 놓을 자개장롱, 문갑, 탁자, 아기장, 응접실과 침실용 양가구, 심지어는 외국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 접대할 2조 중여풍의 사랑방을 꾸밀 골동품적인 목공예품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날 나는 또 얼마나 여러 개의 병풍을 보았던가. 수병풍, 글씨병풍, 그림병풍, 골동품 병풍까지 아마 병풍만 실어도 한 트럭은 될 것 같았다. 침구의 종류와 수요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옷은 다른 것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시댁에 예물로 가져갈 침구와 옷과 폐물이 또 어마어마했다. 신부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듯이 이 예단 중에 제일 싼 게 시댁 가정부들한테 나누어 줄 15,000원짜리 실크옷 한 벌씩이라고 했다. 시부모님께는 예단에다가 비치 브로치니 산호 놀이개니 하는 각종 폐물까지 끼어 있었다. 시아버지 양복도 몇 벌, 한복도 몇 벌이나 되는데 그 한복의 마고자 조끼마다 금단추가 찬란하게 빛났다. 그랜드 피아노를 싣기 위해 특별히 고용한 인부들이 포장을 공들여 하는 광경도 보였다. 이쯤에 두자.
말은 전할수록 보태져서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맹세코 나는 내가 본 것을 여기 다 열거하지 못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도 모르고 용도도 모르는 신기한 것도 많았지만 어쩐지 그걸 그대로 남에게 전하는 것조차 끔찍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캐야, 나는 같이 구경을 하던 사람 중에서 나하고 그래도 제일 친한 사람한테 나중에 넌지시 물어봤다. 이댁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볼 땐 잘 몰랐는데 아마 어디가 병신임에 틀림없겠는데 어디가 병신인가고. 그랬더니 천만에 사대 육신이 멀쩡한 미인이라지 않나. 그러면 몸에 무슨 병이 있든지 하다못해 골이남보다 비었든지 그렇지는 않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천만에 건강하고 출신 학교도 명문으로만 뽑았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오늘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신부가 골은 좀 빈 신부려니 하고 믿고 있다. 뭔가 지독한 열등감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량공세로 나올 수가 있겠는가. 살림은 스스로 장만해야 행복해. 나는 그날 그 혼수에 질리고 나서는 한동안 딸 자식이라는 것에 대해 공포감마저 느껴야 했다. 그래서 그날 그 신기한 구경이 꼭 악몽 같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 후에도 그 댁만은 못하더라도 분수에 넘치게 요란한 혼수를 보기도 하고 소문으로 듣기도 할 기회가 너무 자주 있었다는 것이다. 여자가 사람 축에도 못 들었던 서러운 이조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얹어서 시집 보내지는 않았었다고 한다. 부잣집 딸이 자기가 일생 입고 쓸만한 옷과 일용품을 해가는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가구나 예물 중심으로 왕창 물량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유행도 아니라는 건 그쪽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새로운 풍습은 벼락부자들 사회에서 비롯된 악습이 아닌가 싶다. 벼락부자들이란 부에 자신이 있는 것만큼 내면은 허하게 마련이고 여기서 비롯된 열등감의 발로가 그런 철없는 물량공세로 나타난 것 같다. 또 벼락부자층과 권력층과의 정략 결혼에서도 벼락부자가 과시할 수 있는 건 돈의 힘밖에 없으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악습이 서민사회의 풍습에까지 차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혼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것이 벼락부자 사회에서 비롯됐든 어떻든 아무튼 지금 이 시대의 결혼 풍습에서 초연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분수를 지킬 만한 양식이 있는 사람도 남의 일엔 개탄을 하지만 자기 일이 되어 닥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식의 무리를 어느 틈에 하고 만다. 사람은 사회에 진출한 후 늙어 죽을 때까지 대개 3번의 빈곤 곡선을 겪는다고 영국의 어떤 경제학자는 말했다. 첫 번째는 독신으로 있다가 결혼해서 살림 장만할 때, 두 번째는 40을 전후해서 사회적인 지위는 안정되고 수입도 늘었으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비의 압박이 제일 심할 때,
세 번째는 퇴직 후 장성한 아이들이 뿔뿔이 제 살림을 났을 때. 이렇게 세 번을 치고 있으나 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또 한 번의 빈곤 곡선을 긋고 싶다. 즉,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가 그것이다.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 결혼시키느라고 빈털터리가 되다 못해 빚까지 져가며 남들에 비해 빠지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란 소박하게 풀이하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 나는 어려운 것은 잘 몰라도 사는 행복 중에서 필요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벼르고 별러서 장만하는 재미, 또 그렇게 해서 장만한 것에 대해 갖는 애착 등도 꼭 맛볼 만한 중요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아쉬운 것 없이 다 갖춰주는 것은 자식에게서 중요한 행복 중에 하나를 빼앗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놓은 곳에 몸만 들어가 생활한다. 그게 무슨 재미란 말인가? 생활에 맥이 풀리면 권태로울 것은 당연하고 자연히 딴 곳에서 재미나 자극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아닐까? 완성되고 구비된 물건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 말이다. 어린아이가 어느 만큼만 자라면 벌써 현명한 부모는 완제품의 장난감을 주지 않고 마음대로 구성하고 파괴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장난감을 준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도록 해준다. 그런데 왜 장성한 자식들에게 완전히 구비된 환경, 완제품의 행복을 주지 못해 하는 것일까? 그것을 스스로가 얻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알고 재미도 알도록 도와주지 않고 덮어놓고 과정을 건너뛰도록 도와주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그것은 거의 사는 의미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다. 과정의 의미. 끝으로 부잣집 가정교사 노릇을 하던 여대생한테서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가정교사라지만 마탁 가르치는 애가 국민학교 저학년짜리라 허구한 날 가르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자연히 동화도 읽어주고 놀이도 같이 하고 이를테면 친구 삼아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또 친구 삼아 지내는 것도 공부 못지않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쓸만한 소리를 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 꼬마 여학생이 맹랑한 게 자기 집도 부자인데 장차 희망이 아주 큰 부자한테 시집가서 아주 잘해놓고 사는 거라는 거였다. 가정교사가 듣기 민망해서 아무리 부자가 좋다지만 그래도 신랑은 우선 인격이 훌륭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단다. 선생님, 인격이 훌륭한 게 뭔데요? 그건 내가 더 크면 자연히 알게 돼. 쉽게 말하면 사람이 똑똑하고 옳은 일을 할 줄 알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대강 이런 사람이야. 그럼 부자 아니라도 인격이 훌륭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인격은 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인격만 훌륭하면 거지한테라도 시집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교사는 이 물음에
대답을 약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단다. 그렇지만 내친 김에 용기를 내서 아주 훌륭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 흉해라.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거지짓을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더럽고 배고프고. 사람만 똑똑하면 맨날 거지일 리가 있나. 자연히 돈도 벌고 훌륭하게 될 수 있지. 그 대답에 꼬마 여학생이 까르르 웃으며 가정교사를 조롱하더란다. 그럼 결국 똑같네요. 선생님도 잘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럴 바엔 부자한테 시집가서 단박 잘 살지 뭐하러 거지한테 시집가서 고생하다가 잘 살아요? 난 단박 잘 살 테예요.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벌써 고된 과정을 꽝충 건너뛰어 단박 잘 살 궁리부터 한다.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건너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잘 익은 열매를 자식들 코앞에 갖다 들이대는 부모 사랑에서 열매를 가꾸는 과정의 수고와 기쁨을 자식들에게 주는 부모 사랑으로 바뀔 때가 와야겠다. 1975년 사람 사이의 틈. 이혜인.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꽃샘 군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 몸속에 꽃눈 튼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사람은 틈,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김지하 시인의 중심의 괴로움이란 시집을 읽다가 만나게 된 틈이라는 이 시가 요즘 내내 마음 안에서 떠나질 않는다. 창틈으로 스며들어오는 햇빛, 달빛, 바람, 높은 산에서 바위 틈을 비집고 돋아나는 아름다운 들꽃, 우리 집 장독대 옆,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좁은 돌틈을 비집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풀들, 그리고 바쁘게 일을 하다 잠시 쉬어보는 시간과 시간 사이의 틈. 하루에도 수없이 어떤 틈들과 만난다. 자연과 일상의 시간 사이에 어떤 틈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있다. 상대방을 넉넉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백으로서의 밝고 긍정적인 틈이 있는가 하면 서로를 오해하거나 완강히 거부해서 벌어지는 어둡고 부정적인 틈도 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안 좋을 땐 그들에게 틈이 생겼다 또는 틈이 벌어졌다는 표현을 하는가 보다.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틈이야 많을수록 좋고 살아가는 데 힘이 되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아 빚어지는 불신, 오해, 미움의 틈은 항상 슬픔과 우울함을 안겨준다. 내가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녀원에 살면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함께 사는 이들과의 관계에 어떤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을 때였다. 어느 땐 정말 큰 이유도 없이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이와 사이가 벌어져 한없이 어색해지면서도 서로 표현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틈은 큰 소리로 싸우는 것보다 더욱 깊은 괴로움을 안겨준다. 어떻게 이 틈을 메워가야 할지 방법조차 알지 못해 애를 태우다 보면 연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공동생활이 어렵구나 하고 탄식하며 잠시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사실은 좀 더 잘해주고 싶어 좋은 뜻으로 한 행동까지도 곡해 되어 어색한 틈을 만들어 버렸을 땐 울고 싶도록 답답하다. 일반 가정에서 같으면 금방 툭 터놓고 한마디 해서 그 틈을 메울 수도 있을 텐데, 수도원에서는 서로가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 이 틈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벌어져 있는 적도 많은 듯하다. 마냥 내버려 두어도 안 되고, 너무 성급히 메우려고 해도 안 되고, 기회를 보아 자연스럽고 슬기롭게 메워가야 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 무엇보다도 용서와 화해로 서서히 메워가야 할 틈과 틈. 새해를 맞으며 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동안 나의 탓으로 썰렁하게 벌어졌던 친지들과의 틈을 따스한 사랑으로 메워가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가깝다고 너무 만만하게 여겨 예의 없이 굴었던 나의 말과 행동, 장담해놓고 지키지 못한 작은 약속들,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한 무분별과 무관심, 그의 기대를 저버린 나의 이기적이고도 교만한 태도, 너그러운 이해심과는 거리가 먼 선입견, 고정관념, 편협한 태도 등등. 이 모두는 평소에 잘 지내던 이들과도 조금씩 틈이 벌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아마 어떤 틈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세 메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탓으로 한번 벌어진 틈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누가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심한 말로 모욕을 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참을성을 지녀야겠다. 실은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일은 새해 결심으로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할 과제임을 알고 있다.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틈을 메워가지 않는 한 나에겐 결코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